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푹 쉬셨죠? 네, 잘 쉬었습니다. 이번 한 주를 위해서 또 이 원기 충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번 달려봐야죠. 첫 소식은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늘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 네. 결과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네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서 북한의 정책을 변경시키기 위해 압력을 최대한 높여가자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네. 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대화는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은 북한에 대해서 대화가 아닌 추가 압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끝났다. 공고한 미일 동맹을 토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가 일본을 압박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네. 일본과 불공평한 무역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 중국과의 무역도 불공정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베의 말을 보니까 트럼프보다 더 센 것 같은데요. 우리 옛말에 네. 때리는 그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아베는 말리는 시누이가 아니라 거드는 시누이가 돼요. 아, 그렇지 이렇게 않습니까? 되네요. 그 네. 이유 뭐 다 아시죠? 얼마 전에 중의원 총선에서 아베의 자민당이 압승을 했는데 그 비결이 북풍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아베 입장에서도 이게 자기한테 정치적 호재다 이렇게 보는 거겠죠. 네. 자, 다음으로 가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 내일은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그럼요. 집중되고 있는데 중요한 문제죠. 네. 근데 벌써 1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네네. 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일 3국의 군사동맹은 없다라는 발언에 자유한국당이 광해군 코스프레라면서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그래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미일 공조가 3국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겨냥한 건데요. 네.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미국과의 외교를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는 더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균형 있는 외교를 하고자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이었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때도 미국은 우리 동맹이지만 일본은 동맹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지가 이거네요. 네. 한미동맹은 공고히 하겠지만 한국, 일본 간에는 군사동맹이 아니다. 확실하게 선을 그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한미가 굳건한 군사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해서 북한 핵을 제거해야 하는 시점인데 네.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발언이라면서 광해군 코스프레 즉각 그만두라 이런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네. 대한민국 외교에 있어서 함께 전쟁을 치른 미국과의 군사동맹과 북한과 여전히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네네. 네, 그렇다면 균형 외교를 하겠다. 일본과 군사동맹은 하지 않겠다. 이런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에 전문가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예.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 구도 속에서 우리나라가 외교적인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광운대 국제학부의 신상진 교수님의 말을 들어보시죠. 한미일 동맹 구도에 한국이 완전히 편입될 때 이것은 우리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그러니까 북중러 간의 군사 동맹을 자극하는 그런 이 모양새가 될 수 있고 또 일본이 이 북한 핵 문제를 이 구실로 삼아서 군사 이 대국화, 보통 국가화를 추구하는 것을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고. 네, 한반도 네네.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운전대를 잡겠다는 것으로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리고 중국의 정법대 문희련 교수는 우리가 한미일 동맹을 맺게 되면 반대 진영의 목표가 되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21세기에 중국과 일본이 아시아의 패권을 놓고 경쟁을 할 때 최소한 한국이 일본 편을 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중국 편은 안 들더라도 근데 동맹을 맺어버리면 그게 안 되는 거죠. 한쪽 편을 들어버리기 때문에. 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왜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결국에는 정치적인 것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김희훈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는 그게 전혀 굴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자주권이 발현된 것이라고 봐요. 코스프레라고 하는 것은 야당으로서의 국민들을 자극하기 위한 공격력 멘트지 특별한 내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의 광해군
그러니까 코스프레 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겠다는 이 발언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왜 광해군 코스프레 하느냐? 그럼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 전문가들의 입장은 뭐 아무튼 대통령이 나름 한미 동맹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네. 영화로 비유하면 그 광해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친 다음에 네. 최근에 그러니까 남한산성이라는 영화 나온 거 아시죠? 네. 거기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뭐 설명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균형감을 찾겠다는데 왜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다음은요. 네, 내일 도널드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네.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금융기관 관계자 18명을 오늘부터 제재 대상에 추가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북한과 거래가 없어서 이번 조치가 이제 상징적인 것이다. 트럼프의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요즘 여기저기서 뭐 적폐청산 수사에 피로감을 느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보도도 네, 네. 나오고 있는데 네. 중앙일보가 오늘 이런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긴 보도를 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 중인 검사 242명 중에서 40%에 해당하는 97명이 적폐청산 관련 사건에 투입돼 있다. 그리고 검사들을 파견 보낸 다른 검찰청들도 인력난에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과거사에 빠진 검찰이라는 제목을 썼는데요. 네. 그러면 뭐 관련 수사하지 말라는 걸까요? 그러게요. 네. 이에 대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지난 10월 24일이었는데 저희 색다른 시선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검찰 인력에 관련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출신은 아니죠. 박주민 변호사는 법사위 소속 의원이시고요. 법사위 소속 네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지검장이 인력 부분에 대해서 버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네. 저희가 언급을 한 인터뷰에서 적이 이 얘기 있었죠. 잠깐 한 적이 있어요. 네, 네네. 오늘 오전에 박주민 의원과 다시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인력이 문제라서 수사를 접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인력을 보충해서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네, 임수빈 변호사의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피로감이란 단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제대로 다 수사가 되고 있지도 않은데 벌써 피로감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피로감이란 단어를 쓸 때는 이제 다 종결될 때 쓰는 말입니다. 적폐청산 이 부분은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얼마든지 그걸 갖다가 자세히 확인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그에 상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임수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죠. 네. 이 PD 수첩 그 수사에 대해서 그 당시 검찰 수뇌부하고 의견이 달라갖고 사표를 냈던 그런 분인데요. 검찰 개혁을 또 강력히 주장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짚어볼 것이 있는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의 도구화 논란입니다. 네네. 정부가 1순위 개혁 대상인 검찰을 오히려 뭐 권력의 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이율 배반 아니냐 이런 지적인 네.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도 임수빈 변호사와 박주민 의원이 비슷한 의견을 내놨습니다. 네. 임수빈 변호사는 공수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건 불가피하다. 검찰의 도구화는 은밀하게 할 때나 쓸 수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어허. 말을 했고요. 예. 박주민 의원 역시 공수처 수사권 조정 논의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건 정부 여당 아닌 야당이다. 그러니까 검찰의 도구화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이렇게 네.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지금은 적폐 수사 피로증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 하나 추가. 네.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정부 그렇게 불만 있으면 공수처 빨리 통과시켜라. 네. 이 얘기도 여기에 깔려 있는 거죠. 맞죠? 네, 그렇죠.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고요. 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창훈 서울고검검사가 숨졌습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해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치료를 받던 중에 사망했습니다. 네네. 변 검사는 2013년에 검찰의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서 국정원이 꾸린 그 현안 TF에 속해 있었는데요. 그랬죠. 앞서서 검찰이 변 검사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그리고 이재영 대전고검검사, 서촌호 전 국정원 2차장 그리고 고모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투신을 했다는 뉴스가 오늘 오후에 전해졌었는데 결국 사망을 했군요. 자, 알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뉴스 해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람 기자와 뉴스 해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소식 있나요?
네, 오늘 청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 자리에서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위한 청와대의 체크리스트를 공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네. 임 실장은 체크 항목을 공개하면 후보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검토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네네. 오늘 국감에서는 또 색깔론을 두고 한바탕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임 전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 비서진 상당수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출신 전대협 출신이라면서 진보적 사회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이라는 점에서 통합 진보당에 대한 헌재 해산 판결의 주된 이유라고 얘기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네네. 이에 대해서 임 실장이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살면서 겪은 가장 큰 모욕이었다면서 네. 아무리 국회라고는 하나 의원님들은 막말씀을 하셔도 되고 우리는 앉아있기만 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탄핵 국민이 지나고 나서 제가 보수 야권의 한 의원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보수의 개혁을 이야기하길래 자, 네. 그럼 보수 개혁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1순위가 뭐라고 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답변했는지 아세요? 함부로 색깔로는 안 펴는 거다. 네. 이런 대답을 했었거든요. 오늘 바로 근데 나왔네요. 그렇군요. 네. 다음은 가죠.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 행방불명자들이 안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옛 광주교도소 부지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네, 시작이 됐군요. 네. 네. 그런데 땅속에서 애초에 좀 파악하지 못했던 플라스틱 재질의 배관이 발견돼서 네. 발굴 작업이 오전 한때 중단이 됐는데요. 기념재단은 발굴 작업에 앞서서 법무부를 통해서 안매장 추정 장소 주변에 1999년, 2003년 이렇게 두 차례 도시가스 배관이 매설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정보를 이제 바탕으로 매설된 가스 배관을 피해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는데 네. 확인하지 못한 배관이 새로 발견된 겁니다. 또 이 배관 아래 철제 상하수도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사실도 확인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1980년 5월 이후에 최소 한 차례 이상 땅을 파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안매장 발굴 조사 방향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최소한 한 번 이상 이 땅을 팠다는 이야기니까 네. 여기서 무심결에 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습이 되지 않고 만약 여기 암장된 게 맞다면 네. 그냥 함부로 이게 처리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끝까지 파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벌써부터 이제 난제에 그 맞닥뜨린 것 부딪혔어요.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요. 검찰이 이제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 의혹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경련을 통해서 보수단체의 자금을 지원한 건데요. 네. 오늘 검찰이 보수단체에 69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네네. 검찰은 청와대가 보수단체들을 일방적으로 지정해놓고 전경련에 자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게다가 허 전 행정관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보수단체를 통해서 야당 정치인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네. 낙선운동을 한 보수단체 대표에게서 세월호 특조위 해체를 촉구하는 이런 시위 계획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참 이 문제가 제기된 게 참 오래된 얘기인데 이제서야 구속 기소를 했군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미국 텍사스 한 시골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 발생했습니다. 최소 네. 26명이 숨지고 또 2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는데요. 예. 총격범이 현재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는 26살의 데빈 패트릭 켈리라고 해서요. 최근에 불명예 제대한 전직 군인으로 이제 현지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백인 남성으로 뉴멕시코주에서 공군으로 복무를 했고요. 결혼도 했었는데 네. 아내와 아이를 폭행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는 사실이 지금 밝혀지고 있고요. 아, 예. 네, 지금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테러 단체와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라는 게 미국 당국의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 주시죠. 네, 다음은 최순실의 존재를 인정하자 이런 제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절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요? 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오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공판의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네. 지난해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죠. 10월 12일 그러니까 자신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김성우 전 홍보수석이 박 전 대통령을 이제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최 씨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있다고 자기하고 김 전 수석은 건의를 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꼭 인정해야 하느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10월 12일이면 그 결정적인 물증인 태블릿 PC는 공개되기 전이죠. 네. 이후에 이제 안 전 수석이 대통령 말씀 자료를 만들 기초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다시 같은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묵살됐다고 합니다. 네, 안 전 수석이 인정하는 버전으로 자료를 올렸는데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고쳤다고 답했고요. 결국 안 전 수석, 우 전 수석, 김 전 수석 그러니까 모두 최순실 씨의 존재를 비선 실세였다는 것을 충분히 이제 인지하고 있었다는 바로 거죠. 그게 핵심. 제가 그러니까 태블릿 PC 공개 전이라고 시점을 강조한 이유가 네. 이때 비로소 이제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그러면 국정을 농단했고 개입했는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건데 네. 이 수석들은 이 단계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이미 얘기잖아요. 알고 있었다는 존재와 거죠. 역할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것도 새로운 단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뉴스웨이브 이렇게 마무리하죠. TBS 보도국의 양아라